카운터 오펜시브, 공세 이전, 적의 공격을 무력화한 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에서 적극적이고 대규모의 공세로 전환하는 작전적 수준의 행동과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방자가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대규모 공세라고 교리를 통해 정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5월에서 6월 초 여권 조성 작전에 이어 6월 4일에서 7일경을 경계로 작전 보완과 모호성을 유지해가면서 서서히 초기 공세로 이전해갔습니다. 공세 이전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접촉지역 선단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조성 작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될 23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이전과 공세 이전에 따른 주 노력의 방향이 멜리토폴, 마리우폴, 헤르손 중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유성엽의 밀리터리 팩트체크이고 저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늘의 교관 유성엽입니다. 지뢰지대에 잘못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드2와 M2 브래들리 같은 장갑차들이 격파되는 영상들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근거로 푸틴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이전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요즘 언론이나 유튜버 레카들도 엄청 많이 붙어서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영상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작전 보완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작전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선전 매체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은 공세는 여전히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SNS라던가 상업 위성 영상 같은 것들에 노출되는 공개 첩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덕분에 전장 상황이 아주 빠르게 외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다양한 공개 첩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적절하게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이 쏟아내는 자료들과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결여 그 덕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군 양쪽 진영 간의 정보 조작이 걸러지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도 유튜브 사이버레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영국 국방부의 정보부서에서 작성한 1일 정보 요약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우크라이나군 작전 보완, 없애기 요구되는 기간에는 관련 사항이 일부 지연돼서 전파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적어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자료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은 CSIS, CNA, 루시같이 연구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 싱크탱크의 보고서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방문이 확인되고 있는 전문가들 트위터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문업체 쪽에서 보고서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확인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영국 국방부의 6월 2일 정보 요약을 보게 되면 바흐무트 지역에서 퇴각했던 우크라이나군이 6월 초부터 다시 반격을 가하는 정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벨리카 노브실카, 6월 14일에는 오르키우 방면의 공세 이전도 확인이 되죠.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공세의 진행 방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남부 그리고 동부 그리고 북동부를 이어주는 매우 긴 선형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도가 우크라이나군의 계략적인 전력 배치와 방어선 설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들을 좀 보기 좋게 합쳐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일단 러시아군의 약점은 남부 헤르손부터 시작해서 동부로 이어지는 전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점입니다. 전선 길이로는 거의 600에서 700km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돌파가 아조프해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러시아군은 동쪽하고 서쪽으로 군대가 둘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의 러시아군이 사실은 보조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조 노력에 동원된 러시아군 전력을 전부 다 포위선멸한 후에 크림반도 코앞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군도 짱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부나 헤르손 방면은 보조 노력이고 결국에는 남부 지역 저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노력이 될 거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지난 1년 동안 남부 지역에서 매우 긴 1, 2차 선형 방어와 3, 4차 종신 방어 시설들을 구축해서 이 지역의 방어를 굉장히 튼튼하게 보강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손 방면의 노바카코브카 댐을 터뜨려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 후방에 위치해 있는 저 헤르손 방면에서 공세를 못 취하도록 막고 난 다음에 헤르손 방면에 배치돼 있던 남부 지역의 예비대를 차출을 해서 예비 전력을 저쪽 지역에 보강을 해놓은 상태가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 상황이었어요. 현재까지 종합된 공개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23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확인된 우크라이나군의 접근로는 오르키우, 벨리카 노보실카, 바흐무트, 노바카코브카 총 4개 방면입니다. 특히 주요 접근로인 남부 지역의 오르키우하고 벨리카 노보실카 쪽 접근로는 서로 85km 정도밖에 이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기갑하고 기보 여단이 바로 서로 배속 전환을 해서 뚫리는 쪽으로 공세 속도를 확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공세가 식별된 곳은 동부 지역의 바흐무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월에 여권 조성 작전 과정에서 바흐무트 도심을 일단 내주고 유리한 지형으로 전력을 한번 재편성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대기하고 있던 접근로는 남부 지역의 두 접근로입니다. 자포리자 방면에 오르키우 접근로하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동쪽에 위치해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 이 두 접근로가 주요 접근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데 6월 17일에서 18일경에 헤니체스크의 탄약고를 톰섀도우라고 추정되는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했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크림반도하고 헤르손을 잇는 교량에 대한 공격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헤르손 방면인 노바카코브카에서 도하를 해서 일부 공격을 시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이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권 조성 작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가 예상을 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노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오르키우 접근로하고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입니다. 전투는 일단은 오르키우 방면이 조금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투 서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투 서열을 좀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오르키우 접근로에 키예프 오르키우를 편성을 했고,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 상에서 2개 방향을 총괄을 하고 있는 TF 벨리카 노보실카를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자포리자 방면인 오르키우 접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키우 접근로 상에는 5개 기보여단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부 집단군에서 CAA라고 부르는 제병 합동군 편성이 있는데 그 제병 합동군 사이에 전투지경선 상에 저 접근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1개의 기갑여단, 6개 기보여단, 그리고 보병여단이라고 할 수 있는 5개 지역방어여단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군 전투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부집단군을 보면 1제대는 9개 보병 특수전 연대로 구성되어 있고 2제대하고 작전 예비가 각각 2개 연대하고 여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전력이 5개 여단 규모밖에 안 되고 방어선도 3중에서 4중으로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력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함정은 벨리카 노보실카 접근로 쪽이에요. 이 지역 러시아군 전투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1제대가 2개의 보병여단하고 2개의 보병연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비에 해당하는 2제대나 작전 예비가 없어요. 아마 남부 집단군의 예비 전력인 1개 전차여단, 3개 차량화 보병연대가 이 지역 전체 예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뚫리면 그쪽으로 예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